네, 안녕하십니까.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미 일개입니다. 오늘 12월 18일이네요. 오늘 우리 시장은 간만에 또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아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오늘 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관은 계속 사고 있었고 외국인이 또 간만에 매수를 해서 개인이 매도를 한 거에 비하면은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1.1% 상승 마감했는데 다행히 또 21선을 또 돌파를 했어요. 어제 또 21선을 이탈을 해서 11선을 간당간당 이제 걸치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좀 위태위태했었는데 오늘 또 248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린 또 여기에 또 만족을 못하죠. 양봉이 이렇게 뽑아주면서 여기 61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61선 돌파하고 여기 이제 121선 돌파하고 여기 정고점 부근을 또 돌파를 해야 더 갈 수 있는 좀 여력이 생기겠죠. 아, 환율도 지금 1430원대인데 살짝 뭐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간만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좀 쉬게 되네요. 여기 21선 돌파했으니까 쭉쭉 돌파하고 60선 돌파하고 121선 돌파하고 계속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0.45% 정도 이제 상승 마감했는데 어제 이제 코스피와는 다르게 그래도 21선은 여유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단기 고점은 또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 이제 이런 부분 저항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지지를 받고 있던 부분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이제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았고 개인만 좀 매수를 했는데 좀 매수세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와서 이렇게 좀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일은 좀 돌파하겠죠? 네, 오늘 코스피가 21선을 다시 돌파한 것처럼 코스닥도 내일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하고 61선도 다 돌파하고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항상 제가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오겠죠? 우린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오늘도 저는 이제 몇 종목 매매를 했는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하락장에서 물론 전체적인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하락이 나오는데 개중에 이제 한 번씩 TT 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튀어 오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락 포지션에서 그런 종목들이 저는 이제 등락폭이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어떤 데는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씀 한번 잠깐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나와서 열심히 좀 살펴봤는데 제가 일단 매매한 종목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SOS 랩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 좀 제가 아깝게 됐습니다. 이제 보면은 24년 6월 올해 6월에 상장을 하고서 상장 당일도 엄청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여기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멈추고 요렇게 다시 또 상승하나 싶더니 여기 이런 부분 저항에 걸려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또 하락을 주다가 이전에 이제 지지받았던 이런 부분 또 한번 지지를 받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이제 여기 저는 여기를 이제 저항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번 다시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던 그 부분에 저항점이 지금 대략 1530원. 네, 요 날은 지금 12월 2일인데 이 전날에 고가로 이제 1440원까지 갔었고 이날 12월 2일은 종가로 이제 1250원에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저항에 부딪혀서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여기 21선을 딛고서 다시 올라오는데 오늘 그 부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SOS랩이라는 이제 기업은 보면은 이제 찾아봤어요. SOS랩이 어떤 기업인가 찾아봤더니 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오늘 SOS랩이 강세다.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뭐 계속 심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 금지 제한 목록에 이 라이다가 포함됐다. 이 라이다가 중요한 건데 아무튼 이 SOS랩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라는 증권사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SOS랩은 라이다 소형화를 위한 핵심 부품 설계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다. 레벨 2 플러스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뿐 아니라 로봇 관제, 스마트 시티, 방산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SOS랩이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라이다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 이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그럼 라이다가 뭘까요? 라이다로 또 찾아봤어요. 저는 라이다가 이제 그 레이저를 쏴서 주변에 이제 뭐지? 그 물체들을 감지하고 스캔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핵심 기술이더라고요. 그 뭐지? 예, 특히 자율주행 관련 기술 핵심 기술이고 요즘에 드론에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막 그렇게 보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라이다는 영어입니다. 씨. 이렇게 있습니다. 라이트 디텍션 앤드 레인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약자로 적외선 레이저 빛을 사용하여 떨어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핵심 기술인가 봐요. 이게 이제 이 라이다라는 기술을 설명하는 거고 이게 이제 뭐 특히 뛰어난 것은 기존 레이더 기술보다 훨씬 우수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술력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뭐 그 안개 뭐 비 올 때 흐릴 때 이럴 때는 좀 이제 주변에 그런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크대요. 그래서 대형화되어 있는 게 좀 있어서 이걸 소형화 시킬 수 있는 게 핵심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SOS랩은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요게 오늘 이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저는 차트적으로 관점을 보고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기나긴 박스권을 오늘 돌파를 한 거잖아요. 이제 6월이니까 대략 한 6개월 만에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살려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갭을 이게 몇 프로죠? 4.77%를 띄우고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제가 이제 요런 밑에다 좀 걸어놨어요. 근데 이게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침 요렇게 됐었겠죠? 이게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오늘 또 이게 3,780억이 들어왔으니까 아침부터 엄청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아침에 여기 걸어놨는데, 이게 또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었죠. 또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돌파를 해서 또 밑에 걸어놨어요. 근데 또 기회를 안 주고 또 갔어요. 좀 따라 붙을까도 싶었는데, 상당히 이제 벌써 높은 구간이니까, 그래도 조금 기다려봤죠. 근데 그래도 안 주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또 이제 또 주춤해요. 주춤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튑니다. 이렇게 이전에 거래량보다 훨씬 능가하는 거래량이 좀 오면서 또 튀어요. 근데 또 이렇게 걸어놨죠? 여기서 기회를 안 주고 또 가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또 여기 쫓춤하고 있는데 여기 또 한 번 기회를 주길래 그래서 또 한 번 이때다 걸어놨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벌써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보면은 벌써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낮은 부분에 또 이 정도가 이제 또 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걸어놨는데 또 거기를 안 주고 또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또 가요. 이렇게. 얘는 진짜 나랑 안 맞나 보다.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매수 기회를 노려봤지만 아,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날아가는 것 같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는데 오후에 장에 이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얘가 이런 자리에 이제 기회를 주긴 줬었는데 이게 이런 자리에 한 번씩 왔었죠. 이렇게 한번 사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20% 넘는 구간이기도 했고 제가 요즘 또 쫄린 상태라서 예, 사진 않았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샀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거 오늘 SOS11 참 계속 오늘 보면서 참 막판까지도 아침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매매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좀 후회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내일도 왠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내일도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매수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요런 이제 시가 뭐 그 첫날 상장 첫날 이렇게 종가 부근에서 한번 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죠. 요런 거 이제 한번 유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셔라. 예, 하고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아쉬운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매매를 못 해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내일 한번 또 기회가 오면은 매수해봐도 좋을 것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을 한번 볼게요. HEM 파마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HEM 파마. HEM 파마라는 종목은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혹시 아시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뭐 유산균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장내 미생물 관련한 그런 이제 기업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예전에 꽤 있었고 한동안 좀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뭐 지노mem컴퍼니도 있고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고바이오랩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종분당 바이오 그리고 뭐 셀바이오텍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전에 이제 막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랜만에 또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한 종목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한번 또 거래를 해봤습니다. HEM 파마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7만 건 돌파 세계 최대 규모 요런 이제 타이틀을 가진 기사가 지난달에 났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대사장애, 자가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과 함께 우울증, 불안장애, 자폐증 등 신경장애의 발병과 장내 미생물군 변화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HEM 파마의 데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이제 지난달에 있었고, 이제 오늘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오늘 나온 기사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미쳤겠죠. 계속 그 전에 이제 아메이랑은 협업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연구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HM파마는 글로벌 아메이가 과학적 협업 파트너로 공식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왔던 기사죠.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식물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통찰을 제공하고 연구 트렌드와 미래 연구 방향을 모색해 새로운 제품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했다고 이제 나오죠. 이런 이제 뭐 계속 일련의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이제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주가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뭐 이런 부분에서 잠깐 주춤하다가 이따로 계속 이제 하락하다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쌍바닥 그림자 올라오고 있었죠. 이게 지난달부터 이제 뭐 요런 요게 12월 10일이네요. 얼마 안 됐긴 했지만 또 이제 기사가 지난달 기사가 나오면서 계속 상승이 나왔어요. 요 날은 20% 넘었고 그 다음 달날 10% 넘었고 어제도 9.6%니까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도 이제 24%로 고가를 형성하고 이제 종가로 11% 정도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이 상장 첫날 종가가 16,400원이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16,400원을 넘는 흐름이 나와서 그때 이제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16,400원이 이런 자리예요. 아침에 이제 요렇게. 이게 이제 어제 요렇게 고가를 형성하고, 요런 고가를 형성하고, 이제 계속 이제 횡보를 하다가, 오늘 이제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갭상승이구나. 0.78% 이제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주가가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제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여기 상장 첫날 종가 부근인 16,400원을 돌파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요게 세 개가 이제 한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밑에다가 이제 걸어놨죠. 여기 어제 이제 종가 부근에, 어제 고점 부근에도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이게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날아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아까 그 SOS 랩을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여기도 조금 이제 따라 붙어 봤습니다. 여기 이제 떨어질 때, 살짝 떨어질 때 여기서 한번 사봤어요. 여기 밑에도 걸어놨는데 밑에까지는 오지 않고 하나만 두 개만 딱 들고 갔네요. 여기 밑에까지 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오지 않고 여기 사가지고 바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 구간이 와서 분할로 매도하고 이게 이렇게 들어왔던 힘에 비해서 좀 약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서 여기서 마지막 있던 거 다 물량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진짜 미쳐. 제가 미칩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 하나에 10% 넘는 봉이에요. 뭐 결국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 조금 더 참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저는 요렇게 이제 정말 티클만큼 먹고 나왔더니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아, 아쉽게 쳐다만 봤습니다. 뭐 다행인 거는 여기서 매매해서 손실 보지 않았다는 게 위안이죠. 어쨌든 요렇게 HM 파마 수익 보고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SOF
SOS랩과 마찬가지로 이런 오랫동안 이제 뭐 얘는 11월이니까 막 그렇게 오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유지했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170억 정도 들어왔어요. 이게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예,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이제 매수에도 타이밍이 나오면 뭐 하는 거죠. 뭐 기회 안 주면 많은 거고요. 아무튼 HM 파마 요렇게 이제 수익 보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어제 이제 뭐 자람 테크놀로지, 뭐 사피엔 반도체 막 있었는데 어제 이제 네, 왜 이러지? H라고. 오늘 SOS랩, HM 파마 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다 에이징 랜드도 마찬가지고 발음이 좀 그런가? 네, 발음 좀 꼬이네요. 아무튼 에이징 랜드가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는데 오늘도 이 종목이 꽤 상승이 나왔었어요. 고가로 16.2%까지 갔었고, 뭐 종가는 뭐 7% 정도에서 마감을 했지만, 오전에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거의 1, 2위에 랭크하고 있었어요. 이 종목은 이제 뭐 반도체 설계 업체죠. 펠리스관 설계 업체인데, 지금 그 저거 뭐냐 그 대만 업체 뭐죠? 생각이 안 납니다. 대만 업체 그 TSMC. 예, 생각이 안 납니다. 오늘 왜 이러죠? 꼭저 종목이름도 자꾸 까먹고 헷갈리고 그 대만 TSMC에서 그 공식 설계 파트너로 아마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전부터 보고 있었긴 했는데 이 주가의 흐름이 벌써 안 좋잖아요. 120에서 밑에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아마 예전에 거래를 했는지 했었던가 했었네요. 이렇게 했었네요. 요런 예, 요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때는 한 28만 원 정도 좋네요. 이때 28만 원 정도 수익 봤었고 이때는 마이너스 32만. 결국에는 마이너스네?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괜히 찍었네요. 아이고. 아무튼, 괜히 제가 또 저의 또 흑역사를. 아무튼, 이렇게 거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121선 밑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121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상한가를 찍으면서. 그리고 어저께 1480억, 오늘 뭐 2000억이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온 거죠. 저는 이거 오늘 이제 어제도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아침부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또 여기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그렇게 좋은 이제 차트의 모양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어제 121선을 돌파를 했었고, 그것도 상한가로, 그리고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어, 소부장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게 좀 흐름이 괜찮으면 거래 한번 해볼 만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그 지지 라인을 예, 이렇게 지지받다가 여기 이게 이탈을 하잖아요. 하방 이탈을 하면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강력한 지지 라인이 이탈하면 그 부분이 또 강력하게 저항 작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돌파된 저항 라인은 또 추후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고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던 부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하면은 그 부분은 다시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이었다가 이탈을 하니까 다시 이 부분이 저항 라인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대략 이제 49,000원 언저리예요. 49,000원 언저리인데 여기 121선을 상한가로 돌파를 했어요. 거래량도 1,700, 1,400억이 넘게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도 2,000억이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오늘 120선을 돌파하고 흐름이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은 이번 49,000원, 49,000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보고 있다가 또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제 이 상한가 부분을 돌파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걸어놨죠. 그랬더니 다 한타점이 사집니다. 예, 뭐 다 가져갔으면 좋았겠지만 뭐 한타점이라도 가져간 게 어딥니까? 사집니다.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한 이 구간이 있으니까 그런 이 구간 올 때마다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9,000원이 저항 정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언저리예요. 물론 조금 더 남긴 했지만 49,000원 부근에서 더 못 가고 떨어집니다. 얘가. 저는 이제 그 40,000원 언저리에서 다 정리했죠. 그래서 떨어질 때 또 한번 사봅니다. 네, 여기서. 여기 이제 그 힙선이니까 요렇게 힙선이 이제 쭉 타고 올라가다가 힙선 부근에서 제가 이제 팔았던 부분이긴 한데 요 힙선 부근에서 저항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한 번 사봅니다. 그랬더니 얘가 또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45,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45,000원 부근에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요 정도 갔을 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부 물량 45,000원에서 저항이 부딪힐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은 분할로 매도를 하고 어느 부분 남겨놨다가 45,000원 돌파를 하면 또 더 가면 좋으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45,000원 부근을 예, 뭐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선에 딱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또 떨어져요. 이렇게 뭐 얼마 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여기 일봉상의 흐름이 뭐 이렇게 차트 모양이 썩 좋진 않았지만 어제 이제 강력하게 121선을 돌파를 하고 오늘 아침부터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 정고점까지는 좀 상승할 여지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뭐 제가 원했던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다행히 손실 보지 않고 예, 수익으로 마감하고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요렇게 예, 뭐 한 종목은 참 아깝게 예, 거래를 못했고 두 종목 거래하면서 그래도 뭐 조금 요만큼 예, 한 34만 원 정도 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네요. 매번 느끼지만 순간순간 판단이 어떤 때는 후회도 남기도 하지만 어,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뭐 목표가는 얼마, 손절가는 얼마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면 그래도 그 순간순간 판단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단타를 하는 분들은 뭐 이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는 어느 정도의 막 상승을 할 때와 뭐 하락을 할 때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획을 갖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때그때마다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또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습도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오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비슷한 차트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더라,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런 이제 비슷한 차트를 보면서 공부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계속 연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미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큰 힘이 됩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일단 구독과 좋아요 정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